경비원 때린 갑질 입주민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용구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술에 취했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 내리세요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막 멱살을 쥐어잡고 이러면서 이 시동을 끄지 않고 말하자면 주행이라고 분명히 미탁이 있었는데 때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블랙박스에 다 찍혔고 이랬는데 이용구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구가 막 어디 전화를 하는 게 CCTV에도 잡혔대요. 그런데 경찰은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그거를 무마를 해줬다면 검찰은 이 CCTV가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이용구가 전화했을까? 근데 이용구한테 이제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도대체 어디다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이용구가 뭐라고 했냐? 집에다 전화를 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음주를 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 운전사하고 실랑이를 했어요. 집에다가 왜 전화를 합니까? 아니 무슨 맘마보이도 아니고 응? 오히려 집에다가는 알리질 않겠죠. 가장의 체면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요. 근데 집에다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용구의 전화를 딱 봐갖고 다 이 분석을 해서 어디다 전화를 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정은희님께서 애국의 초록물결에 동참해 주셨어요. 정은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몽실언니님 여기 팬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몽실언니님께서는 아주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진짜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택시기사 테러범 이용구 형제님이 그대로 잘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저께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이 경비원을 술에 취해가지고 불러가서 몽둥이로 빨래 방망이로 경비원을 때려갖고 그 경비원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서 이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현행범이 아니어서 구속까지는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미친 그 60대 이 남자가 한마디로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그것도 뭐 앵간한 강자도 아닌데 강자의 입장에서 갑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폭력을 휘두른 게 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아니고 KBS를 다녔을 때요. 그러니까 한 26대였어요. 근데 KBS 이 별관이 있는데 여러분 서린빌딩이라고 아직도 있어요. 근데 서린빌딩에 경양식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그게 됐는데 유리창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그 집에도 그 경양식집에도 몇 번 갔어요. 근데 다 유리창이라서 밖에서 다 보는데 그 경양식집에 지금도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가슴 아픈 건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이 주인이 있고 이 종업원이 직원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뚱뚱했어요. 근데 왜 경양식집에 왜 정말 이용식 씨처럼 이렇게 뚱뚱한 분이 서빙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나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주인이 막 삿대질을 하더니 그 유리창이 다 있는 그냥 다 유리가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보는데 그 종업원의 뺨을 착 때리더라고요. 저는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뺨을 맞은 것처럼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분노했던 씬 하나. 또 두 번은 뭐였냐면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제가 조성열 씨라고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뭐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성모라고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그리고 뭐 그 집안에 뭐 누나는 무슨 뭐 디자이너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 사람 사무실에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근데 좀 일찍 가서 이제 기다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막 이 자식아 하면서 욕설이 나오더니 사람의 뺨을 쫙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너무 놀랬죠. 그러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빨간 뺨에 맞은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생에서 그 두 가지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은 강자가 그 사람을 폭행하는 것, 그걸 저는 제일 혐오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60대 남자가 술 취해갖고 경비 아저씨를 몽둥이 찜질을 해갖고 맞은 사람도 있고 전치 3주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속 안 되고 있었을까? 진짜 아파트 경비원들이 요즘 어떠냐? 다 용역회사로 돌아가고 웬만한 아파트는 다 CCTV 이렇게 돼가지고 일자리를 다 잃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60대, 70대, 뭐 거의 70 넘은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박봉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늘 인사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는 굉장히 이렇게 낡은 아파트라서 어디 뭐 새로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이 관리비를 나와 보면은 관리비 고지서에 그 경비원들의 그 분들의 뭐랄까, 이 지원, 이게 굉장히 높아요, 저희 아파트는. 근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 원래 그런 걸로는 얘기도 안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가혹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60대의 미친 남자한테 얻어맞고도 정말 그분이 일자리를 생각해서 단 100 몇십만 원 하는 월급을 받으려고 정말 합의를 하고 이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일 자체가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이용구라는 이 자식은 한마디로 이 CCTV에 전화한 거 별거 아니다, 이런 검찰 권력과 마찬가지로 이용구는 어디다 전화 걸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에서 법제실장까지 하고 빵빵하게 잘 나가고 뭐 민변에서 활동하고 우리 법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는 사람들 많고 하니까 요로에 전화했겠죠. 저는요 1번 청와대에 전화했다, 여기에 걸겠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한테 있잖아, 내가 이렇게 됐는데 좀 손 좀 써줘,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이제 경찰청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그게 오다가 아마 경찰로 내려갔을 거고, 적어도 청장급에서 딱 오다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하되 정말 하나마나 조사가 된 거고, 이용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말하자면 입 다무는 조건으로 일종의 돈으로 입을 막은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 소셜님, 리용구는 양아치 업계의 에르메스 루비통급이네. 음주 걸린 지 와이프에게 와이프한테 전화 걸 리가 없죠. 와이프한테 그러면 또 깨질 일밖에 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스드라님, 약강하는 인간은 최악의 쓰레기다. 저는 진짜 리용구는 음주의 천하장사나 두 얼굴의 사나이 되는 양아치 헐크, 진짜 양아치 중에 양아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이용구나 문재인이나 정청래나, 우리가 정청래 양아치인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조국이나 다 똑같은 급입니다. 오늘 조국이요, 오늘 또 저기 심심했는지 한국의 백신 접종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또 그 글을 또 번역한 거를 또 다 이렇게 링크를 해서 올렸대요. 그건 한국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확진자 수 적은 이스라엘이라든가 대만 이런 데서도 다 맞고 있는데,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국산 치료제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산 백신이라든가 국산 생산을 선호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치료제가 왜 필요합니까? 다 확진이 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셀트리온 돈 벌어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자, 이런 양아치 같은, 진짜 이 정권은 양아치 정권. 이용구와 마찬가지로 그 나약한 100 몇십만 원에 정말 최저임금에도 넘을까 말까 그 급여를 받겠다고 정말 폭행을 당하고도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그 경비원들을 정말로 유린하는 인권 유린범에다가 양아치, 바로 이게 이 정권의 이 핵심 인사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요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네.